이번 시간 4절에 나와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관리 방식에 따른 제가 장단점입니다. 여기는 이론상 정립이 된 1번의 첫 번째 사업조체 관리, 두 번째 자치 관리, 세 번째 위탁 관리 관련된 장단점은 이론상 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우측에 보면 이 동그라미 02번에 주택법 제5장, 주택법 시행령 제5장의 주택관리 적용 범위다 해서 저기 이제 주택법과 주택법 시험 여러 장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구성이 된 장 중에 5장과 저희가 시행령 법과 시행령 5장에 나와 있는 주택관리 규정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죠. 이제 그 중에 이 법과 영의 5장의 관리의 적용 범위는 일단 1번에 주택법 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법과 영 5장의 관리에 관한 적용 그 규정이 모두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밑에 나와 있는 부분 규정이다 그래서 1번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택과 2번에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 그 세 번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1, 2, 3번에 따른 대상의 공동택에서 건축물까지는 각각 그 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법과 영에 관한 규정에 각 박스에 들어있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주택법에 있는 규정을 차용, 적용한다는 부분만 한번 가볍게만 봐두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4절에 있는 저희가 세 가지 관리 방식의 장단점과 2번에 주택법과 영에 관한 적용 범위에 따른 부분 적용이 되는 대상은 세 가지. 1번에 임대주택, 2번에 건축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 3번은 표현이 길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주상법과 건축물에는 각각 일정의 주택법과 영에 관련된 규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라고 해서 내용을 가볍게 좀 보시고 한 장을 넘기면 이제 5절에 공동택 관리기구 등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관리 주체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주체에 관련된 지문에 몇 가지를 한번 쭉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이제 보시면 범위는 자, 공동택 관리자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제가 여기 범위는 한번 제가 용어 정의할 때 잠깐 살펴보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에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 조치에서부터 4번 임대사업자를 주택법령상 공동택을 관리하는 자다. 그래서 네 가지 범주를 두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범위는 한번 잠깐 보고요. 업무. 그러면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업무는 이 주택법령에서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 업무를 행한다. 그래서 이 경우 필요 범위 안에서 공동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의 1번에 공동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서부터 저희가 9번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 조치까지 해서 총 9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공동택 공용 부분이죠. 전유 부분은 관리할 필요 없죠. 저희가 관리 조차는 공동택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거지 전유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2번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3번 관리비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그 다음에 4번이 장기수원 충당금의 징수 적립 관리, 5번 관리거래 정한 사항의 집행과 6번 입대비의 의결한 사항의 집행, 7번, 8번, 9번에 따라 총 9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특히 보면 1번의 공용 부분과 그리고 지문 4번의 장기수원 징수 적립 관리를 포함해서 9가지 업무. 그래서 업무는 지금 제가 봤습니다. 9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에다가 성격이 다른 하나를 이렇게 끼워 넣기 했을 때 이 업무 9가지 중에 4가지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 성격에 다른 하나를 끼워 넣기 했을 때 이거를 골라내는 형태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 현황의 공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관리 현황의 그럼 여기서 관리 현황의 공개란 거 몇 가지를 공개하라고 그랬냐면 자, 지문에 1번 입조대표 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 의결한 사항에서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마지막
관리 조치 및 관리 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관리현황 공개 1번부터 해서 쭉 몇 번까지 요게 해당되는 6가지를 공개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공개가 아닌 비공개를 합니다라고 해서 공개가 아닌 비공개 규정에 따른 지문에 있다. 그래서 비공개는 그럼 이 1번부터 6에 따른 6가지는 공개를 해야 돼. 그 중에 어떤 내용은 비공개할까? 그걸 하나 봐주시면 해서 이제 공개 방법은 관리 조치는 등등등에 따라서 네 번째 줄을 쭉 해서 공개하거나 입주자의 개별 통지한다. 그래서 공개에 관한 경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줄에서부터 마지막 네 번째 줄 중간까지 해서 개별 통지한다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중간에 비공개에 관한 규정, 요걸 잠깐 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저희가 비공개할까요? 했을 때 보니까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내역 등에서 비공개는 뭘 비공개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입주자 등의 저희가 세대별 사용 내역입니다. 세대별 사용 내역 등은, 그러면 세대별 사용 내역 등은 공개다, 비공개다?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내역 등은 이거는 비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대별 사용 내역 등은 공개하게 되면 왜 공개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냐면, 세대별 사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다. 그래서 세대별 사용 내역 등 관련한 일부분을 공개하게 되면 입주자의 사생활의 어떤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머지 법에 따른 1번부터 6번은 이거는 공개하세요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 하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의 저희가 동의사항입니다. 관리 주체 동의사항이다. 그러면 누가 관리 주체에게 동의를 얻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동의는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은 사용자가 포함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입주자 등이 누가 입주자 등이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의 관리 조치의 동의다, 신고다, 관리 조치에 사전에 동의를 득하고서 행위하세요. 그래서 동의사항은 제가 이제 보시면 6가지를 법령에서 두고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입주자 등이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리 조치에 뭘 넣습니까? 여기 사전에 신고가 아닌 동의만 득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1번, 그러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를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까? 그래서 일단 1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라면 사전에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면 1번부터 7회에 해당되는 행위에 관련 한번 읽어보시고, 2번은 소방법령, 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률 제10조 1항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물건을 적재해서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한 행위다. 그래서 여기는 소방법령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그래서 소방법령에 위배가 되면 주체를 하더라도 여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물건을 적재해서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했다면 2번. 3번은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한 행위라면 4번. 가축인데 여기서 이제 가축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내 보조견의 경우라면 세대에서 아무 제한 없이 임의 사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그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도 사전에 동의를. 그 다음에 5번 공동체 발코니 또는 난간 또는 외벽이 돌출물을 설치하는 게, 그럼 여기 6가지 중에 일단 5번은 보시면 난간 또는 외벽에 저희가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출물을 설치한다는 건 예를 들면 요건 여러분이 에어컨 실외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사전에 이제 가장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장 머리에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난간 또는 외벽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뭡니까?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입주자 등이 사전에 관리 조치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일단 나와 있고요. 6번. 6번은 전기실